안녕하세요. 피부가 하고 싶다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 내용은 흉터 연고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수술하고 나서 흉터 없애려고 하는데 어떤 연고가 좋아요? 지금 흉터 생긴 지가 한 몇 개월 됐는데 어떤 연고 바르면 그 흉터 없어질까? 이런 글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흉터 연고는 흉터를 없애는데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상처가 났을 때 초기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흉터에 아주 큰 영향은 주지 않더라도 약간은 주겠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생길 흉터를 없앤다거나 이 정도 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두시면 흉터 연고가 갖는 한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점에 쓰면 약간 도움 되겠네, 나쁘지 않겠네,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시청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내용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흉터 연고의 한계. 어떤 데서는 흉터에 연고 바르면 다 좋아진다는데 무슨 한계가 있어요? 흉터 생겼는데 연고 바르면 좀 좋아지지 않아요? 막 막연하게 그냥 알고 계세요. 뭐 약국 같은 데 가면 이거 흉터 치료에 도움되는 거니까 이 연고 사가시라고 막 들으면 그래요? 막 사가기도 하고 하죠. 하지만 이런 흉터 연고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왜? 흉터는 정상적인 피부에서 일반적인 콜라겐의 배열 구조가 뭔가 선상 구조로 일직선으로 다발성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거를 연고를 발라서 구조를 바꾸겠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흉터 연고가 실제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면 상처 초기에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염증 자극을 감소시켜줘요. 왜? 항생제 연고라든지 스테로이드 연고 같으면 잘 쓰면 혈관이 작아져서 염증 수치를 좀 떨어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막이 형성되니까 수분 유지가 된단 말이죠. 수분 유지가 돼서 피부가 촉촉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흉터가 생길 가능성을 좀 떨어뜨린 효과가 실제 생겨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러한 연고가 붉었을 때 가려움을 완화시켜줘요. 히스타민 분비를 많이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럼 덜 끓게 되고 자극이 덜해지겠죠? 그래서 비후성 흉터나 켈로이드 흉터에 진행하는 속도를 억제시켜요. 굉장히 늦춰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상처가 났을 때 초기에 연고를 잘 쓰면 흉터가 이만해질 거를 요만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흉터 연고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어떨 때예요? 수술 레이저 후에 흉터 악화 예방 목적을 위해 쓴다. 왜? 그분을 수분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섬유아세포라든지 뭐 TGF 베타라든지 뭐 그런 거에 염증성 수치를 떨어뜨려서 뭔가 문제가 생길 소지를 많이 막아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레이저 후에 이런 연고를 많이 쓴다. 항생 연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연고는 표피 환경을 관리하는 도구이고 흉터 치료가 아니라 관리 보조하는 수단이지 흉터를 없애는 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불규칙적인 콜라겐 구조로 변형을 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벌써 다발 형태의 일직선 선상 구조의 평행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흉터형 콜라겐들의 구조를 에라틴이 살짝 중간에 끼어 있고 뭔가 불규칙성을 갖는 그런 배열의 형태로 연고에 의해서 변화를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이 연고를 잘 쓰면 흉터의 크기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다. 이거는 확실한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점이 지난 다음에 연고는 가치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몇 개월 지났는데 흉터가 생겨서 이거 줄이려고 연고를 쓴다?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고로는 불가능한 게 어떤 게 있는가 보면 이미 형성된 콜라겐 구조의 변화, 아까 말했듯이 다발형 선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흉터형 콜라겐의 구조를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몰 흉터, 뚝 꺼져버린 거예요. 진피가 소실된 거죠. 그 부분에 진피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피 개선시키려면 열에 의한 콜라겐 리모델링 밖에 없어요. 이 콜라겐 구조를 바꾸는 것도 열에 의해서 콜라겐의 디내추레이션을 유도한 다음에 섬유화세포에 의해서 정상 조직이 만들어지는 걸 유도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흉터가 완전히 고차가 되기 전인 6개월 이전에는 어느 정도 살짝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수술이나 하고 나서 3주 정도까지, 길게는 3개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상처가 나거나 수술한 지 6개월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실제로 거의 변화를 줄 수 없어요. 벌써 성숙한 형태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구조의 형태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고로는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고는
발랐을 때 들어가는 깊이가 표피에서 진피 아주 상층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는 구조에는 영향을 아예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치료가 뭐다? 콜라겐의 재배열을 유도해야 되고 유착을 줄여줘야 되고 과중식을 억제해주는 치료가 필요해요.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흉터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흉터 연고는 악화 방지용 관리제. 상처가 났을 때, 수술을 했을 때 초기에 흉터가 더 심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해주는 차원에서 쓰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고차가 된 흉터에서는 이 연고를 아무리 발라도 이런 구조적 변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리적 에너지 기반의 치료를 해야 된다. EBD라고 하죠.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고주파라든지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열 변성을 일으켜서 리모델링을 시켜야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어떠한 시점에 연고를 써야 되고 어떠한 시점 이후로는 이 연고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